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노원구 상계동에 네. 상계 대림아파트 24평에 거주 중인데요. 네. 이게 지금 좀 오래돼서 이걸 팔고 의정부 밀락 2지구에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를 매수해서 이사 가는 게 어떤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노원구 상계동의 상계 대림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좀 아파트가 오래돼서 이걸 좀 매도하고 의정부 밀락지구에 이사를 가는 게 어떨까를 고민하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바로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상계역 인근에 있는 상계 대림 아파트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예, 상계역이 있고 상계역이 가까운 쪽에 있는 대림 아파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아파트가 한 29년, 한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노후화가 됐죠? 노후화가 되면서 이 아파트가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될 수 있느냐? 자, 이 여부에 따라서 보유 가치가 있냐 없냐를 어느 정도 판단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데 현재 용적률이 몇 퍼센트 정도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우리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뿐만 아니라 대부분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현재 용적률이 몇 퍼센트인지를 모르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들 앞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현재의 용적률이 몇 프로인가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계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도요, 현재의 용적률이 한 269%, 이게 보니까요, 거의 270% 가까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3종 일반 주거지역의 현재 서울시 조례의 용적률이 몇 프로냐? 250%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파트는 오히려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면적이 축소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극히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자,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거기다 대고 이제 또 최근에 안전진단 요건까지 강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계 대림 아파트의 보유 가치는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매도하시라 해서 매도를 1차적으로 권유를 해드리고요. 매도를 1차적으로 권유를 해드리고, 자, 시청자님께서 아까 의정부 밀락지구 말씀하셨나요? 예. 의정부 밀락 2지구 쪽이겠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더 의정부 쪽으로 이사를 갈 거냐? 의정부 쪽으로. 자, 이렇습니다. 이 아파트가 25평하고 의정부 새 아파트 30평대하고 가격이 거의 좀 비슷할 겁니다. 그건 또 뭘 의미합니까? 말 그대로 수도권, 서울이 아닌 수도권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의정부 쪽으로 나가지 마시고요. 예? 의정부로 나가지 마시고, 혹시 그 상계동이나 이제 중계동 일대가 이제 하나의 생활 권역이라고 제가 가정을 했을 때 오히려 중계역 쪽에나 노원역 쪽에 있는 용적률 200% 이하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단지로 오히려 이사 가시는 게 오히려 보유 가치가 높다는 거죠. 제가 이 본 아파트가 상계역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안전진단 요건을 충족을 해서 재건축이 된다 해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추진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노원역이라든지 중계역이라든지 하계역 일대 보시면요, 현재 용적률이 200%가 되지 않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로 이동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매도하고 노원역이나 중계역이나 하계역 일대에 있는 용적률 200% 이하 단지로 이사 가라고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좀 의정부로 이사 가는 것보다는 그 일대라 할지라도 용적률 200% 이하 단지를 좀 찾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는 우선 매도 의견 드리면서 보셨던 의정부보다 또 새로운 투자
가치를 가지고 따져볼 수 있는 아파트들을 좀 추천해 주셨습니다. 용적률 꼭 신경 써서 찾아보시고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렇게 전화나 문자 통해서 방송 시간에 여러분께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이정찬 대표와 함께 내 부동산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무료 세미나 안내 먼저 듣고 다음 시청자분 이어가도록 할게요. 안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예. 자, 특히 지금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건가. 자, 금리는 계속 오른다 하죠. 보유세도 인상한다 그러죠. 또 거기에다 거래량은 급감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품별, 지역별 희비가 교차하는 시점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볼 거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세미나를 하고요. 제가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제 강의에 처음 오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1:1 무료 상담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다음 주 금토에는 제가 특별 세미나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쉐어하우스 투자 전략. 쉐어하우스 투자 전략에 관심을 가질 분은 어떤 분이냐. 현재 내가 주택을 팔고 싶은데 잘 안 팔리는 거라든지 제가 원하는 수준의 가격으로 좀 올려서 받고 싶은 분이라든지요. 노후된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서울 도심에 20평, 30평 짜투리 이 땅을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라면 좀 관심을 가지고 다음 주 금토에 진행하는 쉐어하우스 특별 세미나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이야기 전반적으로 나누어 보고 또 희비가 갈리는 그 부동산 시장에서 희를 택할 수 있는 부동산 전략들 배워가실 수 있는 시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세미나 역시 서울지역번호 02-2638-3949번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릴 거고요. 또 특히나 요즘 쉐어하우스에 좀 투자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특별 세미나가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7월 6일과 7월 7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뤄지는 세미나고요. 7월 6일은 금요일 오후 7시, 7월 7일은 토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 스케줄에 맞는 시간 잘 체크하셔서 도움되는 정보 꼭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담 전화로도 세미나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움 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방송 시간 통해서 도움드리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이 있으세요? 예. 제가 남양주. 네. 네. 진접읍 금곡리에. 네. 원일 플로라 아파트 46평형을 갖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매도 시기 궁금하고요. 네. 향후 전망 그거하고, 그다음에 일산 탄현동에. 네. 네. 일산 탄현동에 3만 아파트. 네. 네. 36평형. 네. 네, 그것도 향후 전망하고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일산에 3만 아파트 말씀해 주신 것도 보유하고 네네. 계시는 상황이세요? 네, 보유하고 있어요. 네, 아파트를 지금 2개를 보유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거주는 이쪽에서는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 2개의 아파트 전망을 여쭤보셨네요.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의 원일 플로라 아파트, 그리고 이어서 네네. 일산 탄현동의 3만 아파트. 자, 네네. 매도를 해야 할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한번 전문가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두 아파트 전부 네. 매도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네. 두 아파트 전부 다 매도 대상이다. 보유 가치보다는 매도하는 쪽으로 제가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려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남양주 금곡리에 있는 아파트는 매도 1순위입니다. 네. 먼저 파시라는 거예요. 보유 가치 제기 네. 중에서. 자, 제가 네. 지도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자, 기본적으로 이 남양주 진접 금곡리 쪽에 보면은 아파트 단지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남양주 이쪽에 보면은요, 굉장히 공급량이 많습니다. 네. 예, 기본적으로 공급량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남양주 쪽에서는 다산신도시하고 여기에다 조금 더 한다면 별내까지 포함해서 네. 이 정도까지는 보유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산신도시다. 그 외 지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수도권, 서울하고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양극화가 심화가 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몇 평이세요? 이 원일플라워? 네, 46평이요. 예, 그럼 또 지역적으로 46평이면은 이것도 좀 큰 부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둘 다 매도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 남양주 금곡에 있는 원일플라워는 오히려 지금 좀 시간을 좀 단축해서라도 가능한 좀 빨리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좀 빨리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 이유는 왜냐? 기본적으로 그 지역적으로 인프라에 비해서 공급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따라서 아마 분양가하고 이런 거하고 이게 따져보시면요. 가격이 그렇게 많이 거의 오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매도 1순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현동 쪽에 있는 사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걸 먼저 매도하시고, 예? 그 다음에 같은 해, 혹시 이게 소유자가 똑같습니까? 네, 남편하고, 네, 저하고 이렇게 따로. 아, 그게 공동명의예요? 각각이요. 각각이에요? 예, 그렇다면 각각이라고 한다면은 양도, 양도 차익이 합산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명의가 같은 사람이라면은 1년에 두 채 이렇게 팔게 되면은 양도 차익이 합산되니까 이제 그 점은 좀 주의를 하시고, 그래서 먼저, 남양주 금곡리에 있는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탄현동에 있는 사만 아파트도 그렇게, 왜냐면은, 뭐랄까요, 가격이, 예, 탄현동에 지금 몇 평인가요? 36평이요. 예, 아마 한 3억 정도 갈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아마 탄현동보다는 예를 들어서 고양시 삼성지구라든지 구파발 쪽으로 좀 나오신다든지, 예? 네. 그래서 좀 더 가격적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을 높은 쪽으로 이동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매도인데 오히려 금곡리 거를 먼저 처분하시라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금곡리가 근데 혹시 예. 예, 여기가 이제 그 4호선이 들어오는 역세권 아파트거든요. 예. 네. 아,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진접선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진접 4호선. 네. 예. 진접선이 들어와도요, 그렇게 가격적으로 많이 이게 오르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분위기가 더 악화되기 전에 남양주 전체의 어떤 아파트 공급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입주 물량 봤을 때 악화되기 전에 저는 오히려 서둘러서 처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예, 좀 참고하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우선 이 두 개의 아파트 모두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매도 순위를 먼저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부터 매도하시고 나서 그 후에 또 일산에 있는 아파트도 매도하고 다른 투자처를 찾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매도하신 이후에 또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고민 언제나 저희 열려있는 상담 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정찬 대표와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분양받은 아파트 좀 물어보려고 하고요. 네네. 위치는 성동구 행당동, 네. 행당 6구역이고요. 네. 예, 제가 이거 조합원으로 33평을 분양받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정상 입주할 계획은 없고요. 아.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해야 하는데, 네. 매도를 그냥 지금 하는 게 나은지 전세를 놓고 좀 가져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동구 행당동의 행당 6구역에 조합원으로 33평형을 분양을 받으셨고, 그런데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되니까 이거를 내가 들어가 살 수는 좀 없고, 이걸 지금 매도해야 할지 아니면 전세를 놓다가 잠시 후에 매도해야 할지 그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먼저 서울에 새 아파트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말 그대로 희소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이번 기회에 매도하지 마시고요. 전세를 한번 더 놓은 다음에 그 이후에 시장 상황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다른 시청자님들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네. 행당 6구역 서울숲 리베뷰 자리라고 나오네요. 네? 말 그대로 이 행당동이면은 바로 여기 앞에가 중량천이고요. 중량천이고 바로 건너편이 이제 서울숲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울숲이라는 아파트 명칭이 붙은 것 같아요. 서울숲 리베뷰
리버뷰 자인데 이게 아마 이번 달에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입주 시기가 이제 다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팔 건지 그렇다면 좀 더 보유를 할 건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요. 자, 네. 그 뒤에 보면 횡당 7구역도 지금 관리처분 곧 철거 전에 있습니다. 철거 전에. 자, 네네. 따라서 이런 이주 수요도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행당동 일대가 이제 한양대 뒤쪽은 이제 재개발 지역이 아니니까 그렇고요. 일부 재개발 지역에서 이제 7구역까지 되면은 거의 행당동이 이제 재개발이 이 마무리되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리고 이제 행당역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보통 15년, 20년 그렇게 가까이 된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가 별로 없다. 물론 한양대 앞에 더샵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높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우리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들은 정말 투자 정말 저는 잘하셨다고 봐요. 예를 들어 이 30평대 조합원이면 아마 5억도 안 되는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을 받으셨는데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가는지 아세요? 지금 13억 전후 정도 가는 거죠. 왜냐하면 조합원이기 때문에 아마 노얄층을 배정받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뷰가 좋기 때문에 아마 13억 정도는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추가 부담금을 좀 냈다,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고 해도 차익이 거의 7, 8억에 가까워요. 상당히 큰 투자를 좀 잘하신 케이스인데 저는 오히려 이 13억이 앞으로 2년 후에 15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 주변에 새 아파트가 없고 중랑천, 한강, 서울숲이 뷰가 좋은 지역에 있는 고층 아파트거든요. 따라서 이런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계속 부각이 될 거고 따라서 저는 보유 가치가 있다. 이런 현재 13억이지만 저는 15억까지도 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또한 왕십리 역세권의 어떤 개발 계획하고도 같은 이런 호재도 있고 그다음에 한강변, 중랑천변 이런 호재도 있고 따라서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전세를 한 번 더 놓으시고 2년 후 상황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매도보다는 전세 한 번 정도는 주고 나서 좀 지켜보자 이런 의견 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매도 타이밍 잡기보다는 2년 정도 전세 더 준 후에 그 후에 그리고 상승이 어느 정도 될 건지 그 가격 가치도 좀 어느 정도 목표가를 정해 주셨으니까요. 2년 후에 저희랑 다시 한번 또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49번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셔도 이정찬 대표의 친절한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2300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인천시 옥년동에 서해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재건축을 기대하고 3년 후쯤 매도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지금 거주하시는지의 여부는 나와 있지 않고요. 옥년동의 서해 아파트. 대표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노후된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재건축을 이게 막연하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옥년동에 있는 서해 아파트 재건축 기대하시다가는 흰머리 더 많이 나야 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자, 보면요. 기본적으로 좀 소규모 단지입니다. 소규모 단지는 기본적으로 또 사업성이 없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현재 용적률이 몇 %냐. 현재 용적률이 몇 %냐. 이게 상당히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입니다. 또한 안전진단을 통과하기에는 아직도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자, 따라서 재건축을 기대를 하고 한 3년 더 보유한다? 예, 제가 보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실거주용이라면 제가 뭐 괜찮다고 보지만요. 재건축을 기대해서 어떤 차익을 갖다가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문자 주신 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